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에 사용되는 이식물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하게 되면 인대 역할을 할 수 있게 이식물을 삽입을 해서 고정을 하게 되는데 크게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자가건이 되겠고요. 하나는 타가건이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여건에서 대부분의 병원들은 지금도 타가건을 이용한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10년 전부터 자가건을 이용한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그 결과가 더 좋기 때문에 자가건을 이용한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한 환자분이 처음에 저한테 진료를 보러 방문하셨을 때 저한테 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은 다른 병원에 수술을 상담하러 갔었는데 그 병원의 그 선생님이 타가건을 이용한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이 자가건을 이용한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보다 결과가 더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원장님은 자가건을 이용한 수술을 선호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가건을 이용한 수술이 자가건보다 절대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 이유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가건은 어떤 것이고 타가건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일단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자가건과 타가건의 그 장단점을 좀 비교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주제를 좀 정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수술하고 나서 얼마나 재생이 잘 되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술하고 나서 어떤 그 자가건과 타가건에 어떤 것들이 염증이 좀 덜 생기는가. 또 어떤 이식물을 사용을 했을 때 수술 후에 동요의 정도가 덜 남는가. 를 설명을 드릴까 하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대부분의 이제 타가건을 선호하는 의사분들이 타가건의 장점을 얘기할 때 자가건의 단점으로서 채취한 부위의 기능이 떨어지는 문제 또는 수술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잠깐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잠깐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그림에 나오는 것이 인대 재건술을 할 때 사용하는 이식물의 그 실제 사진인데, 타가건은 많은 것들이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킬레스건이나 경골건, 그거 이외에 이제 슬개건들이 사용할 수가 있는데, 요즘에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것은 아킬레스건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은 자가건 중에서도 햄스트링건, 슬개건이라고 그러죠. 슬개건 중에서도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방건양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가건은 과거에는 슬개건도 많이 사용이 됐었고 대퇴 직근도 좀 사용이 되고 있었지만은 요즘에는 자가건을 사용하는 분들은 거의 햄스트링건 중에서도 이쪽 방건양건이나 박건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제가 방건양관을 채취해서 성형을 하는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그 보시는 사진이 환자 같은 다리에서 채취한 반영건의 그 실제 사진이 되는데, 한쪽 끝에는 이렇게 힘줄이 있고 한쪽 끝에는 이렇게 근육이 좀 있는데, 이것을 이제 다듬어서 인대 역할을 할 수 있게 성형을 해서 이식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이 실제 이식 전에 인대 역할을 할 수 있게 성형을 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킬레스건, 그러니까 타가건이 되겠죠. 타가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아킬레스건의 실제 성형하기 전, 다듬기 전의 상태가 되겠고, 대부분의 이런 타가건은 죽은 사람의 사체로부터 채취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취해서 바로 쓸 수도 없겠지만은, 또 이것들이 이제 면역학적으로 거부 반응 같은 게 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온 상태에 냉동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수술을 할 때 이런 그 타가건은 냉동된 상태에서 병원에 들어오게 되고요. 이것을 일단 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간 미지근한 물에 얼려있는 조직을 담가놓고 뿌르면은 그걸 성형을 하게 되겠고요. 성형하기 전 사진과 성형 후의 사진을 보시면은, 성형 후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식물을 관절 안에 넣기 위해서 일정한 터널을 뚫쳤습니까? 그 터널의 굵기에 맞게 아킬레스건을 성형한 사진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가곤과 타가곤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가곤은 환자 본인의 조직이고 살아있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쉽게 재생도 잘 될 수 있고 면역학적으로 거부 반응이 없죠. 하지만 타가곤은 면역학적으로 거부 반응이 있는 다른 사람, 사체로부터 채취한 것이고 더군다나 이게 냉동고에 보관이 되기 때문에 세포가 죽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죽어있는 조직들, 세포들이 다시 재생이 된다는 것은 사실 전문적인 의학적인 지식이 없어도 상식적으로도 저는 충분히 이해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러면은 이런 이식물을 우리가 수술을 했을 때 얼마나 재생이 잘 되느냐 하는 것인데, 먼저 타가건을 이용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하고 실제 저희가 한 1년 후에 촬영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동영상과 같이 타가건을 이용한 인대 재건술은 조직이 재생이 잘 안 됩니다. 사실 제가 한 20년 동안 무릎 인대 수술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제 확인하는 수술을 해본 경험으로 봐서는 완벽하게 재생이 된 경우를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 보시는 동영상에도 조직이 재생이 되어 있지 않고 조직이 죽어 있어서 너덜거리면서 손상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타가건을 이용한 십자인대 재건술에서는 재생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햄트링건을 이용해서 수술한 분의 한 1년 후에 확인한 수술 동영상인데요. 지금은 보시는 영상에서는 이식물이 잘 재생이 되어 있고 주위에 있는 조직과 융화가 돼서 정상적인 조직으로 잘 살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기능도 좋을 것이고 재생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꽤 오래 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터널을 뚫고 위아래 터널을 뚫고 관절 안에 이식물이 놓이게 되면은 염증 반응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타가건인 경우에는 환자와는 다른 면역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조직이 들어가 있고 죽어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염증이 반응이 생길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는 것은 십자인대 재건술을 하고 나서 염증으로 인해서 터널이 문제가 있는 분의 MR 사진을 보고 계신데, 많은 환자들에서 타가건을 이용한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하면 터널이 넓어지게 됩니다. 염증으로 인해서 넓어지고 뼈도 녹게 되는데, 염증으로 인한 문제도 발생이 되지만 또 어떤 문제가 오냐면은 터널이 넓어지게 되면 안에 이식물이 안에서 유격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동요가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당연히 있겠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다음에 보시는 것은 자가건을 이용한 환자의 한 1년 후에 MRI 사진이 되는데, 자가건을 이용한 경우에는 터널이 넓어지거나 유격이 생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이 이루어지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앞서 타가건으로 인해서 유격이 생기고 동요가 생기는 문제가 당연히 없어지겠죠. 그런 이유로 타가건을 이용한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관절에 동요가 많이 남을 수가 있고, 자가건인 경우에 초기의 결과만 좋다면은 그 이후에도 결과가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예일 것입니다. 실제 자가건을 이용한 경우하고 타가건을 이용한 경우에 동해 정도의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타가건을 이용한 환자의 전방의 동요를 보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우측 사진에 있는 것이 수술한 다리인데, 반대쪽에 비해서 우측에 있는 무릎이 앞쪽으로 많이 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사진은 자가건을 이용한 경우에 실제 사진인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우측은 정상이고 좌측이 실제 수술한 사진이거든요. 근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전방의 동요가 거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타가건을 이용한 전방 십자인대 수술인 경우에는 터널에 유격이 생기다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동요가 더 생길 가능성이 있고, 자가건인 경우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 악화되는 건 없다는 것이 중요한 차이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가권을 이용한 경우에 몇 가지 좀 단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단점이 만약에 수술하는 의사가 해결할 수만 있다면은 또한 그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저의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단점 중에 하나가 제거 부위의 기능이 감소되거나 그걸로 인한 후유증이 생긴다는 것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설계권, 햄트링건 중에서도 반건양건만을 이용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이제 문제가 자가건을 이용하는 경우에 근력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지만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설계권이 세 가닥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의 힘줄, 반건양건을 이용하기 때문에 근력 검사를 했을 때 충분한 재활이 이루어진다면 반대편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의 후유증이 없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수술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인데, 만약에 수술의 경험이 없고 기술적으로 좀 이게 아직 좀 완전히 이렇게 발전이 안 된 의사분이라면은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지만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가건을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1시간 반 정도면은 수술이 다 끝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고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경험이 많고 수술을 잘하는 분들이라면은 자가건을 채취를 해서 성형하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도 실제 수술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면은 그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타가건의 단점과 자가건의 장점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타가건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고, 자가건은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가건은 첫째, 재생이 잘 안 된다는 문제가 가장 큰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뼈에 뚫어놓은 터널들이 넓어지게 되면서 인대에 유격이 생겨서 동요가 남는 그런 단점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렇게 염증이 생기거나 재생이 잘 안 됨으로 인해서 재활 기간이 길어지거나 수술 오랜 기간 동안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자가건을 이용하는 때와는 달리 타가건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타가건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자가건은 지금 말씀드렸던 타가건의 단점을 다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재생이 잘 되고 면역학적으로 거부 반응이 없기 때문에 염증이 안 생기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재생이 된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관절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할 수가 있겠죠. 또한 재활도 빠르고 후유증도 없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에 사용하는 자가건과 타가건의 장단점을 알아봤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자가건이 타가건보다는 훨씬 더 결과가 좋다. 타가건은 자가건보다 결과가 더 좋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